임진왜란 기간 온 나라가 전쟁터로 화할 때 제주도는 비록 왜군의 침공을 받지는 않았지만 제주도 사람들도 육지에서 벌어진 전쟁의 심각한 양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군이 언제 제주도에도 들이닥칠지 몰라 공포에 휩싸여 있었고 성곽을 축조하는 등 전쟁에 대비하기도 했지만 끝내 왜군의 대규모 침공은 없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따르면 당시 제주도는 인구 2만 3천 명 정도의 토지가 척박하여 식량 생산은 많지 않았지만 명나라, 조선, 일본을 잇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해상의 요지였고 몽고의 침략 이후로는 말을 많이 기르는 지역이 되어 나라의 군말을 공급하는 기지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히 임진왜란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말 목장이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임진왜란 기간 중 제주도가 아직 무사하기는 했지만 조선 조정에서는 제주도의 안전에 큰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유성룡은 다른 곳은 다 거론할 수 없거니와 제주가 특별히 염려됩니다. 이곳은 서남쪽으로 바다를 정면하고 있고 또 중국과 서로 가깝습니다. 외적이 만약 이곳을 점거하게 되면 비록 천하의 힘으로도 되찾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고 하자 선조도 이에 동의해 말하기를 적이 만일 제주를 빼앗아 점거한다면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걱정합니다. 이에 유성룡은 적이 만약 제주에 운거하게 된다면 비단 우리나라가 당해낼 수 없을 뿐 아니라 중원에도 또한 순식간에 배를 타고 이를 수 있습니다. 적이 이러한 형세를 모두 알고 있으니 더욱 염려됩니다. 고 답합니다. 만약 제주도가 왜군에게 점령당한다면 육지에서 힘겹게 사투를 벌이던 조선이 제주도에 따로 군대를 보내 탈환하기에는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었고 제해권을 쥐고 왜군의 서해 진출을 막고 있던 조선 수군도 부산과 제주 양쪽에서 적을 맞아야 하는 큰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명나라에서도 제주를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하였고 수로조사와 왜군 정탐을 담당했던 명나라 장수 장홍유는 제주와 중국 강남의 거리가 매우 가깝고 제주가 외적의 보급로 차단은 물론 대마도를 공략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이므로 제주를 중간 거점으로 삼아 이순신과 협공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일본에서도 중국의 산동반도, 요동반도 일대를 공략하고 조선 수군에 막혀있는 서해 진출의 우회로로 제주도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주도의 전략적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임진왜란 7년의 전쟁 기간 동안 끝까지 무사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 임란 초기 일본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최단거리로 이동해 조선왕을 잡고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했기 때문에 제주도는 침공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왜군은 1592년 4월 13일 부산을 침공하면서 최단 기간 내에 서울을 점령하고 조선왕을 잡아 전쟁을 끝내기 위해 부산에서 서울로 향하는 최단거리 루트로 이동하며 올라갔기 때문에 제주도를 포함한 다른 지역들은 왜군의 침공에서 우선은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점령 후 조선왕을 잡는 데 실패한 왜군은 어쩔 수 없이 장기전으로 전략을 바꾸면서 식량 확보를 위해 전라도를 침공했지만 이치, 웅치, 진주성 전투에서 패하면서 실패하고 조선 수군의 남해 바다의 제해권을 빼앗기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왜군에게 조선 수군과의 해전 중지를 명하면서 제주도는 왜군의 침공이 미치지 못하는 안전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2. 정유재란 때 도요토미는 전라도와 제주도 점령을 명하지만 명량해전에서 패함으로써 제주도 침공은 끝내 시도하지 못합니다. 임진왜란 기간 동안 무사했던 제주도는 정유재란이 시작되면서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경상우병사 김응서가 조종에 비밀 장계를 보내오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50만의 군대를 일으키면서 우선 30만의 군사를 먼저 내보내 전라도, 제주도 등을 유린하고 의령, 경주의 산성은 기필코 공파한 뒤에야 그만둘 것인데 6월, 7월 사이에 발동시킨다. 8월 1일에 곧바로 전라도 둥지로 들어가 곡식을 베어 군량을 삼고 산성을 격파한 다음 이어 제주도를 친다는 것이었죠. 그때 이순신은 파직되어 도원수 권율마카에서 백이 종군하고 있었고 원균의 조선수군은 칠천량 해전에서 참패하고 남해의 제해권을 잃게 됩니다. 해로를 확보한 왜군은 바다와 육지를 통해 전라도를 침공하여 보다 손쉽게 주요 거점들을 점령해 나갔고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구상대로라면 다음 단계는 제주도 침공이었는데 제주도로서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삼도수군 통제사로 복귀한 이순신 장군의 소규모 조선 함대에 9월 16일 명량해전에서 거짓말 같은 대패를 당하면서 그 여파로 왜수군은 남해 제해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이순신 장군이 동진하면서 통영까지 제해권을 회복하게 되자 왜수군은 끝내 다시는 바다로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이후로 왜수군은 이순신과 대치하며 남해안 공방전에 모든 전력이 묶이게 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하달한 이른바 제주 공략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결국 명량해전은 눈앞에 두고 있던 왜군의 제주 공략을 결정적으로 좌절시킨 사건이 되었습니다. 3.
제주도는 외수군의 정찰부대를 자력으로 격퇴하고 한편으로는 백성들을 명군으로 변장시켜 명군이 제주도에 주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왜군 지휘부를 속이는 기만수를 사용합니다. 선조실록에 따르면 1596년 6월 27일 제주목사 이경록이 침공한 적을 격퇴한 내용이 나옵니다. 말등포의 먼 바다 물바루 밖으로 황당선 한 척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므로 신이 군관 김양윤, 이응필 등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적의 배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게 하였습니다. 적의 배를 쫓아가니 적의 배가 크고 작은 총통들을 쏘아 탄원과 화살이 비오듯 하였는데 탈을 쓰고 배 위에서 뛰며 죽음을 무릅쓰고 돌진해 왔습니다. 이정립이 탄 배가 빠르게 나아가 접전하였는데 경멸하지는 못하였으나 배 위에서 항전하던 적이 반으로 줄어 그 형세가 꺾인 듯 하였습니다. 한창 싸우며 멀리 쫓아가 해가 저물어 돌아왔습니다. 애적이 쏜 장전 26개와 철환 91개를 올려보냅니다. 이 적선의 정체는 끝내 밝혀내지 못했지만 제주 목사 이경록은 외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것이 임진왜란 기간 제주도의 유일한 전투 기록이었습니다. 또 선조실록에는 제주도가 너무 위태로우니 백성들을 명나라 군인으로 변장시켜 명군이 제주도를 지키는 것처럼 선전하라고 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제주도는 임진왜란 당시 풍전등화와 같이 위험했지만 제주도민들과 제주 목사가 하나가 되어 섬을 지켜냅니다. 또한 제주도는 비록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한 발 벗어나 있기는 했지만 나라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지 않았는데요. 임남 발발 1년 뒤인 1593년 4월 13일 제주 목사 이경록이 군사 200명을 뽑아 바다를 건너 힘을 합쳐 전진하여 외적을 토벌하고자 하여 조정의 명을 청한다는 참전 요청을 보내지만 제주도가 현재까지 다행히 온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적이 아직 침범하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고 적이 침범한다면 일개섬의 힘만으로 잘 지킬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주장으로서 진을 떠나 바다를 건너 멀리 천리길을 올 수 있겠습니까? 라는 조정 비변사의 반대로 수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후에 제주도에서 100명을 선발하여 조선 수군에 보내고 추가로 50명을 선발할 것임을 보고하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평생을 바다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수전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며 수로 안내, 선박 조정, 전투병, 정보 제공, 밀사의 역할을 잘 해내는데 1593년 8월 10일 이순신 장군은 제주 출신 병사들이 건강하고 활을 잘 쏘며 배를 잘 부립니다 라고 왕에게 보고합니다. 또한 제주도는 조선 수군에 식량을 지원하는데 이순신 장군은 난중일기에 제주에서 소 5마리와 식량을 보내서 부하들에게 잘 먹였다 라고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중앙정부에 500마리의 말을 보내 군마로 사용하게 하는 등 자신이 위태로운 와중에도 전쟁을 돕고 외적을 몰아내기 위해 힘을 다하였기에 다른 지역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충의의 고장이었습니다.